코드를 열어볼 거고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코드 반응형 이거죠? 자, 12-1. 자, 자, 그리고 해당하는 내용에 걸맞는 CSS. 자, 결과물도 한번 띄울 건데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건 PC 기반에는 스크롤이 바로 보이고, 얘를 개발자 모드로 띄워서 자, 개발자 모드로 딱 띄운 상태에서 기종을 타블렛 기종에 맞게끔 딱 사이즈를 바꾸면 보이세요? 네. 스크롤 바가 저렇게 나와요. 여기 달라요. 그래서 이게 보기가 싫으니까 사실은 코드를 조금 더 개선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차피 상관이 없는 게, 이거를 우리가 직접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 이거는 지금 할 게 아니라 나중에 할 거기도 하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뭐 할 거냐면은 저기에 걸 거예요. 타블렛 모드에 있는 자, 뷰의 가이드, 여기다가 오버플로 X를 오토로 걸어놨지만 사실은 자, 오버플로우 히든을 걸을 거예요. 넘치는 부분을 숨겨라 라고 말을 해놓고 난 다음에 내부에 길게 들어가 있는 이 UL에다가 마진 레프트라든가 포지션 레프트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움직이게 만들 거예요. 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자, 가이드에다 오버플로우 히든을 써놨어요. 써놓고 그러면 당연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PC로 보더라도 사이즈는 아까처럼 스크롤 바가 생기지 않아요.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고, 해당하는 요소 UL에다가 제가 뭐 할 거냐면 마진 레프트를 이용해서 처음엔 제로였다가 마이너스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100% 하면 보시는 것처럼 한 칸만큼 움직이죠. 그럼 이거를 마이너스 200%, 300%, 400%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차후에 할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아까 보셨던 스크롤 바가 있어도 전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점검용이니까 어떻게 놓고 쓰시든 관계없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자, 요 인디케이터 이제 만들어 줘야겠죠. 자, 인디케이터 하기 전에 요 PC 버전도 참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군요. 빼먹고 했네요. 자, PC 버전은 요 타블렛 버전에 있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인디케이터부터 어디까지 li까지 그대로 복사를 해서 PC 버전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PC 버전으로 이동을 해서 관계없는 건 지워주고요. 뷰박스 영역에서 그대로 붙여주겠습니다. 자, 너무 기니까 조금 라인을 줄일게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고 그대로 놓았기 때문에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은 그
숫자 사이즈가 크더라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타블렛 모드일 때의 가로 넓이와 요때 가로 넓이와 PC 버전일 때 가로 넓이가 매우 달라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차후에 여러분들이 이 안에 디자인을 넣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싫어서 이 늘어날 때 높이 값이 같이 늘어나게끔 하는 편이에요. 타블렛 모드든 PC 모드든 같이 늘어나게 하되, 일정량이 넘어가면 이제 뭐 그냥 안에 들어갈 요소들이 가운데 배치를 하게 한다던가 한쪽으로 좀 쏠리게 한다던가 약간 디자인을 그렇게 짜는 편이죠. 너무 막 갑자기 높이가 무한정 늘어날 순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대로 제가 카피해서 집어넣었다 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이걸 내가 쓰기는 썼는데 매번 타블렛도 그렇고 PC도 그렇고 똑같은 건데 두 번씩 써야 되나? 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요, 약간의 개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개선을 하실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용들은 모두 여기 써있는 최소값이 960부터 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해결하시려면 여러분이 중복되는 부분을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골뱅이, 자, 임포트로 쓸게요. 그냥 임포트 URL, 자, 타블렛과 뭐 PC 그냥 같이 쓴다라고 하고 뭐가 빠졌군요. 이곳에서 타블렛, PC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를 만들어 놓는다고 칠게요. 그럼 이 아이는 사실상은 위에 있는 이미 타블렛과 PC가 있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따로따로 두 번 쓰셔도 관계는 없는데, 아, 난 이거 계속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너무 불편한 것 같은데 그냥 통합 버전에 뭔가를 해놓은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은 뭐 예를 들어 768부터 PC까지, 즉 태블릿과 PC 통합 영역이라고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공통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 안에다가 쓰시면 되는 거예요. 공통에 들어가는 건. 자, 그래서 이거를 먼저 쓰셔도 상관없지만, 자, 뒤로 뺐고요. 따로 만들어서,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골뱅이 미디어 스크린 그리고 민 위드 최소값을 768 픽셀이라고 하나를 만들어서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타블렛 pc.css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리죠.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768보다 이상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은 모두 다 포함이 되는 영역이 되는 거니까 사실상은 타블렛에 들어있는 이 코드를 그대로 뜯어가지고 그냥 아예 뜯을게요. 컨트롤 X로 뜯어가지고 있죠? 여기다가 집어넣는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럼 PC에 있는 부분에서도 동일한 영역, 여기서부터 뭐 위에 건 제가 아직 확인 안 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까지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영역이니까 따로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통의 부분이니까 둘 다 없이 이곳에서 모든 아이를 컨트롤 해도 컨트롤 X, 컨트롤 V 했습니다. 그냥 결과는 전혀 다른 아이가 없다라는 거죠. 타블렛을 띄워도 PC를 띄워도 물론 토글로 해가지고 타블렛 모드로 보든 좀 더 큰 확대 영역을 만들든 똑같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통합된 영역을 또 하나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일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게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쓰시는 게 낫고요. 안 쓰는 게 낫고, 아니다 나는 이거 컨트롤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써서 넣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냐면은 CSS에 되게 불편한 점이 하나가 이 임포트인데, 임포트가 CSS 파일을 여러 개를 쪼개서 그걸 불러오는 기능이잖아요. 자, 그것까지는 되게 좋아요. 내가 파일 관리를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미디어 스크린 엔드 하고 예를 들어 1000민 위드 뭐 1600 픽셀이야 하고 이 안에서 나는 1600보다 더 큰 아이들은 예를 들어 헤더는 똑같은 거 그냥 다 불러올 거야. 따로 관리하기 힘드니까 여기다 골뱅이 미디어 import url 해가지고 헤드박스,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에러가 좀 나요. 그러니까 규칙상 CSS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포트를 우선순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미디어 스크린이 그 서브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불편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중간중간 얘기 드리고 있는 뭐 사스 같은 경우는 얘는 안 그래요. 우선순위가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거 미디어 여기 안에다가 불러올래, 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습관이 되신 분들은 CSS로 원 언어로 넘어갔을 때 많이 헷갈려 하시죠. 네. 하지만 CSS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합 영역 두 번, 세 번 쓰는 게 불편하시다면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그냥 관리하시는 게 더 속 시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럼 어차피 계속 같은 아이니까 고민할 거 없이 한 방에 해결이 되겠죠? 자, 디자인 파일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 보이는 중간에 있는 인디케이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앞쪽에 있던 모바일과 타블렛, 요 모바일 두 개는 애초에 다 보이고 있고 이 인디케이터 자체가 필요가 없던 아이였기 때문에 만들지 않았었던 거고, 이제는 필요하니까 HTML로 가서 할 건데요. 이미 디스플레이 논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작은 아이들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이 자리에다가 내용을 써봅니다. 자, 뭐라고 쓸 거냐면요,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인디케이터 모양은 여러 개가 들어있죠. 그러면 단순하게 A라고 쓰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 목록에다가 직접 개수를 만들어 놓고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버튼 태그로 쓴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닌데, 저는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를 클릭을 했을 때, 인디케이터를 클릭했을 때 해당하는 광고 영역으로 위치를 이동한다 또는 불러온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링크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A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 안에 여러분들은
임시 링크와 함께 필요한 광고에 대한 내용을 써주시는데, 뭐 글자가 어떻게 메시지 창으로 뜨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팸 태그로 만들어주고 해당하는 광고에 대한 요약 설명을 담아주는 거죠. 자, 해서 해당하는 요 광고에 대한 글자가 당장 보이면 안 되니까 우리는 각각의 블라인드를 처리하면 너무 양이 많으니 저의 경우는 UL이나 또는 div에다가 여기 클래스가 있으니까 자, 블라인드 랩이라고 써버리면 앞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커먼 CSS에서 블라인드 랩 처리했을 때 그 내부에 있는 A는 사이즈를 블럭으로 가질 거고, 그리고 그 A의 내부에 있는 스팬은 숨겨라 라고 항목이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당장은 여러분 눈에서는 결과물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게 지극히 정상이 맞는 거겠죠. 심지어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 논까지 되어 있네요. 자, 디스플레이 논은 이제 풀어줄 겁니다. 풀어줘도 보이지 않는 건 동일합니다. 자, 이제 해줘야겠죠? 통합용 찾아가겠습니다. 통합 PC 테이블이라고 아까 썼던 마지막 CSS 데이터를 열어줄 거고요. 인디케이터가 먼저니까 인디케이터 자리에서 기능을 써도록 해야겠죠. 자, 디스플레이 논되어 있던 아이는 지우는 순간 나타나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기본 베이스를 뭐 디스플레이 논을 걸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이즈를 가져야 되니까 디스플레이 블럭이라고 반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사이즈대로 써있는 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를 크기를 쟀더니 360에 3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가로값 360에 높이값 써주시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해당하는 컬러가 몇이니 봤을 때 333으로 되어 있으니까 333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333이 아니라 이 아이 투명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51, 51, 51이죠. 실제로는. 그래서 RGBA를 통해서 51, 51, 51, 0.5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져 있으니 보더 레디우스라고 써서 퍼센테이지로 쓰면 찌그러지니까 저는 30픽셀 뭐 또는 15픽셀 쓰시면 해결이 될 겁니다. 픽셀이 아니라 REM으로 하면요 똑같죠.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REM만 시키고 마찬가지 레디우스 REM 처리하시고 안쪽으로 전체적으로 조금씩 살짝 들어가서 처리를 해놓은 것 같던데요 라고 하신다면 똑같이 사이즈를 재서 얼마큼 되어 있는지를 봐줘야겠죠. 안에 있는 동그라미가 26으로 되어 있으니 위아래 2픽셀 정도씩 들어간다. 그러면 패딩 2픽셀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REM 처리하고 박스 사이징을 넣어주면 되겠죠.
결과 보겠습니다. 자, 결과를 확인했더니 여기 위쪽에 떠 있는 거 확인하셨나요? 자, 작든 크든 관계없이 모두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가 아니라 사실 내려와야 되죠. 위치가 뭐가 계속 다 틀어져 있는 게 보이고. 자, 그래서 인디케이터는요, 먼저 썼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얘기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먼저 와서 위치를 알려주고 키보드에 엔터를 누르면 해당하는 광고 영역으로 찾아간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인디케이터를 먼저 써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얘를 포지션으로 강제로 띄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지션을 띄운다는 얘기는 그 기준이 되는 아이가 필요하겠죠. 자, 그 전의 내용들은 제가 타블렛과 PC들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따로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쓰겠습니다. 인디케이터를 감싸고 있는 뷰박스 이너 랩을 기준으로 하시든 뷰박스 기준으로 하시든 그건 여러분 자유인데요. 저는 이너 랩을 기준으로 포지션 레러티브로 쓰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인디케이터는 기준치가 있으니까 그 기준치로 공중에 띄워서 전혀 문제없이 위치를 잡을 수 있고, 위가 아니라 아래쪽으로 저는 잡을 생각이므로 일단 버텀 제로, 왼쪽 끝에서부터 배치를 할 거니까 레프트 제로라고 쓰셔도 되고요. 레프트 제로 쓰고 난 다음에 또 위치 이동하고 불편해요 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도 상관없겠죠. 어제는 제가 레프트 50%에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로 마이너스 50%를 알려드렸어요. 자,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 이거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것도 많이 써요. 저는 이걸 선호할 수밖에 없는 여러가지 입장이 있고, 하지만 찾아보시면 이것도 많지만 라이트 제로에 레프트 제로를 쓰고 그 다음에 마진 오토를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방법을 쓰시든 여러분의 자유이긴 한데요, 장단점이 매우 명확하게 있습니다. 장단점이 매우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둘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건 기억하시라고 마진을 위에 놨지만 사실은 가로 세로보다 밑에 놓는 게 거의 많겠죠. 자, Z인덱스 같은 경우도 앞으로 띄워서 배치를 해줘야 되니까 저의 경우는 Z인덱스 여기서 1500 써버리면 헤드박스가 저번에 1500 썼잖아요. 픽스드 하면서 키보드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여주세요. 사실 500 정도만 해도 충분할 거예요. 500이 아니라 100으로도 충분할 거고. 자,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잘 배치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아래에 있으니까 좀 그렇죠. 조금은 띄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짝 끌어올려서 버텀에서부터 한 1알리에 16픽셀 정도를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겠죠. 조금 더 원하시는 분들은 뭐 약간 더 끌어올린다고 해서 문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돌아가서 안에 들어있는 UL과 그 내용들을 찾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디케이터라고 단순하게 써버리면 아래쪽에 또 혹시나 똑같은 인디케이터가 있으면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 안에 들어있는 인디케이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지금은 없기 때문에 자, 클래스 인디케이터의 자식인 UL과 그리고 자식이 아니죠.
li를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ul 경우는 가로값 100% 쓰고 높이값 사실 위에서 다 써놨기 때문에 건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뭐 100%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토로 만약에 썼다라고 한다면 이 ur에다가 클리어 픽스란 이름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했냐면 인디케이터의 높이값을 지울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li 같은 경우는 가로값 뭐 26이라고 쓰고 높이값 26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border radius를 쓰고 100% 쓰셔도 상관없지만 아까 슬쩍 보셨다시피 첫 번째 i가 늘어납니다. 이 i가 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를 써버리면 타원형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써줍니다. 자, 이때 약간의 좀 기질을 발휘한다면 이런 거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요. 뭐 한 거게요? 변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로값과 세로값을 변수 너무 이름이 긴가? 그냥 i 사이즈로 할게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면 세 개 모두 수치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수치를 바꿔버리면 한꺼번에 바뀌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아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값을 써주는 것 뿐인 거고, 차후에 수치가 바뀌었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제가 수치를 뭐 줄이면 자동으로 같이 변하게 되겠죠. 네, 그렇게 바꿔주는 아이예요. 그럼 왜 이 아이를 지금 썼느냐? 사실 이거 루트에 갖다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지정된 범위 안에다가 변수를 써버리면 이 UL에서는 이 변수 i 사이즈 모르고요. 다른 이쪽 영역에서도 이 변수 i 사이즈라는 아이를 몰라요. 소위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지역 변수란 얘기는 해당하는 어떤 지정된 범위에서 바깥에서는 이 변수를 모르게 어떠한 지역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변수명을 쓰더라도 루트 전체에다 쓰느냐 아니면 제한해 놓고 쓰느냐의 차이고요. 그럼 이거를 UL에다 쓰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한다면 이 UL은 변수를 알고 얘는 그 하위잖아요. 그러면 이 li를 기준으로는 이 변수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지할 수 있어요. 왜냐면 UL의 하위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 기준에 있는 어떤 변수명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즉 이걸 뭐라고 하냐면 li, 이 i를 기준으로는 이 변수가 글로벌 변수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범위가 더 크다라는 개념이고요. 전역 변수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죠. 영어로는 글로벌이지만 그냥 전역 변수. 원래 전역 변수의 개념은 즉 넓은 범위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UL의 기준으로서는 지역 변수가 되겠죠. 나 바깥으로는 처리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변수라는 아이는 그냥 무조건 전역 변수, 무조건 지역 변수가 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여러가지 변경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차피 li 말고는 안 쓸 거니까 돌려줄게요. 그럼 이렇게 번거롭게 여러 번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군데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아이가 옆으로 나란히 가야 되니까 플롯 레프트를 쓰시면 모두 옆으로 배치가 될 거고, 각 간격이 오른쪽으로 영역을 재보면 20픽셀 정도의 간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마진 라이트 오른쪽으로 20픽셀을 주겠다 라고 설정을 해줍니다. 이것도 뭐 어떤 비율에 의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뭐 이것도 알림화 시키고 뭐하고 다 해야 되는데 너무 일이 많아지니까 줄여서. 자, 끝나는 거 아니죠. 맨 마지막에 있는 li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마진 라이트가 없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li의 라스트 차일드를 마진 라이트를 없애라. 마진 레프트 할 거라면 마진 레프트 쓰고 마진 레프트를 없애라 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 보시면 순서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4를 더 붙이겠습니다. 뭐냐면 이 중에 하나의 요소에 대해서는 사이즈가 조금 더 큽니다. 약 72로 잡을게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거 첫 번째 있으니까 그럼 저는 첫 번째에다가 퍼스트 차일드에다가 가로값을 72픽셀로 하면 되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있으니까 백그라운드 컬러를 쓰면 되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당장은 틀린 말이 아니죠. 자, 당장은 틀린 말이 아니고 당장은 그 결과가 나옵니다만 매번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은. 자, 너무 블랙이라서 안 보이니까 그냥 잘 보이는 색깔로 할게요. 자, 매번 할 수는 없고요. 그럼 언제 하느냐? 내가 그 다음 거 선택했을 때는 얘가 늘어나야 되고 그 다음 거 선택했을 때 얘가 늘어나야 돼요, 각각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li에 어떠한 클래스 이름을 붙였을 때 그 클래스가 들어가면 처리가 되게 하자 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li의 이름을, 실제로 많은 회사들은 뭐라고 쓰냐면 액티브를 많이 씁니다. 클래스 액티브를. 근데 제가 이거를 조금 조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슈도코드 중에는 해당하는 아이를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액티브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클래스 이름인지 슈도코드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을 안 쓸 거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쓸게요. 선택지는 여러분입니다. 하나는 액션, 말 그대로 어떤 행동을 취한다는 뜻으로. 또 하나는 뭐냐? 자, on. 자, 뭐가 더 나오세요? 뭐 다른 이름 하셔도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어떤 이름이 더 편하실 것 같으세요? 자, 그럼 이렇게 클래스 act라는 이름을 써주면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만든 거고, 당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제가 첫 번째를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이 첫 번째가 뭐가 돼야 돼요? act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 CLS라고 써있는 이게 클래스예요. 띡 누르고 여기다가 ACT 들어가는 순간 반영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클릭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 act가 당연히 사라지게 될 거고 다른 li가 act란 이름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다가 이게 아니네, 다른 거 봐야지, 얘를 딱 클릭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해당하는 i의 li에다가 act란 이름이 반영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역할을 하게 만들 겁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당장은 처음 게 활성화되어 있을 테니까 li에다가 저는 클래스 act라고 써서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이제 여기서 저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사실상은 li는 약간의 그냥 서포트 역할을 하는 거지 실제로 포커스가 되는 i는 누구예요? a예요. a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나중에 JS를 통해서 쓴다 그러면 지금처럼 해가지고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진 않지만 어차피 보더레디우스 막 해봐야 A가 사각형 그대로 있기 때문에 튀어나가 있어요. 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보더레디우스를 쓰고 한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이 A에다가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즉 li 안에 A에다가 어차피 가로 100% 세로 100%는 다 되어 있으니까 상관없다고 치지만 딱 하나만큼은 누구? 보더 레디우스라고 쓴 이 값, 그리고 하나 더 백그라운드 컬러는 A에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 해당하는 순서를 바꿔야 되겠죠. act가 걸렸을 때 가로값이 늘어나고 처리가 되는 i 중에 a에다가 퍼센테이지를 썼으니까 얘는 그대로 되는 게 맞겠지만 백그라운드 컬러에 대한 부분만큼은 누구에게? a에게 배경 색깔을 처리되게끔 해라 라고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역할을 정확하게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써주면 알아서 되니까 그냥 냅둬도 되겠지라고 해버리시면은 본연의 기능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본연의 기능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정확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에다가 제대로 처리를 해주는 게 여러분이 내용 이해하기에 조금 더 쉽고 차후의 관리 면에서도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결과론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일단은 없다. 일단은 전혀 없습니다.